뮤직! 인데요. 이 레이어 창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란 레이어 하나가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그래서 내가 레이어를 여러 장 만든다는 것은 종이를 여러 장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어에는 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얘는 1층에 있구나, 얘는 2층에 있구나, 얘는 3층에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1층에 있는 친구가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이 2층에 있는 친구가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게 된다면 첫 번째 올라가는 레이어가 가장 상단에 보이는 화면이 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레이어가 그 밑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배경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우리 레이어 1은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가 되겠고요. 레이어 2는 조금 더 위에 있는 레이어가 될 거예요. 네, 밑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안 보이게 되는 거, 위에 종이 한 장을 더 올렸기 때문에 더 위에 있는 종이가 보이게 됩니다.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테두리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가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내가 순서를 배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 자리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레이어는 한 가지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잡고 내가 레이어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새로운 그룹으로 묶이게 되고요. 레이어 잡고 그룹에다 넣어주면 가장 하단에 들어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효과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우선 이 레이어는 꼬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가지 화면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제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복제하신 다음 똑같은 레이어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불투명도를 낮춰서 조금 더 연하게 보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친구를 다시 한번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연하게 그린 다음에 위에다가 진한 선으로 다시 그릴 때 편리한 기능입니다. 혹은 레이어를 만들어서 먼저 뼈대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 뼈대를 연하게 만들어주고 위에다가 새롭게 캐릭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 레이어는 꺼주면은 끝입니다. 레이어 불투명도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효과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수정이 편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드로잉용 테두리 선이 들어간 레이어가 있고 지금 색칠이 된 레이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는 제가 이 토끼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색칠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테두리 선까지 같이 칠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레이어를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두리 레이어와 색칠 레이어가 따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 밑색깔만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 색깔
그런 경우에는 다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밑에는 배경 색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화면의 배경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배경 색상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도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름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직접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레이어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해서 복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복제도 가능합니다. 내가 복제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손가락 3개로 아래를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기 나오는데요. 복사하기는 내가 이 단일 레이어만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3개를 다시 내려주고 붙여넣기 하면은 지금 똑같은 드로잉이 복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 복사하기를 누르게 된다면 이 전체 화면이 복사가 되는데요. 따라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이 배경색까지 모두 다 복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색상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칠하는 게 사실 저는 이 디지털 드로잉에 있어서 가장 편리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 드롭 앤 필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전체를 하나하나 색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원에서 바로 가져와서 드롭을 해주시면 바로 색칠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우리 색칠을 했을 때 칠하는 속도가 굉장히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매우 추천드리는 기능이고요. 이 드롭을 하실 때 유의사항은 바로 가져가셔서 드롭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래 누르고 있게 되시면 기존에 선택한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드롭을 가져오실 때는 바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 안 되세요. 색상 들어와 보시면 여러 가지 팔레트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의 경우에는 클래식을 가장 애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장 윗줄은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고요. 두 번째가 채도입니다. 가장 낮은 채도부터 높은 순색까지, 그리고 가장 하얀색에서부터 가장 진한 검정까지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역에는 내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컬러들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나열이 되는데요. 레이어 구성 한번 보시면요. 우리 위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은 점점 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색에 가까운 색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순색이란 다른 어떤 색도 섞이지 않은 고유한 색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보시면 위쪽은 흰색, 그리고 아래쪽은 검정색이 섞이는 색깔을 의미해요. 즉, 위쪽에는 흰색이 섞인 색깔, 그리고 가운데는 검정이 조금 더 많이 섞인 회색이 섞인 색깔, 끝으로 올수록 진한 검정이 섞인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맑은 하얀색은 왼쪽 위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진한 검정색은 왼쪽 아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난 이렇게 했는데도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값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가장 깨끗한 하얀색 100%와 가장 진한 검정색 0%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를 한 가지만 그릴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리게 되는 경우에는요.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색깔을 썼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팔레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내가 사용한 색들을 직접 팔레트처럼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핵편리한 기능이에요. 설정 방법은 팔레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새로운 팔레트 생성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색깔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 변경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다면 다른 곳에 가셨을 때 아래에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해서 바로바로 옮겨가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색깔을 삭제하는 방법은 꾹 누르신 다음에 색상 견본에서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동작키입니다. 동작키에는 가장 필수적인 설정값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추가부터 같이 보실게요. 추가에서는 우리가 사진이나 파일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사진 삽입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는 스케치를 종이에다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진 불러오기로 종이에 그렸던 것을 가져와서 이 위에다가 다시 그리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처를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내가 직접 글씨를 쓰지 않고 이렇게 텍스트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폰트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에 깔려있는 폰트들은 여러분 무료 폰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모티콘 만들 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를 직접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따로 받아서 아이패드에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넣는 방법은 설명칸에다가 따로 주소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폰트 꼭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크기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 조절해주시고 위치 잡아주시고 뭐 이런 작은 행간까지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 보시고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가락 3개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캔버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캔버스에서 크기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내가 처음에 했던 사이즈를 새롭게 변경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360이지만 360이 아니라 나는 한 720으로 하고 싶어 하신다면 이렇게 캔버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때 만약에 동일한 비율로 확대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캔버스 리샘플을 눌러주셔야 동일한 비율로 캔버스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크기로 제가 지금 한번 늘려봤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이미지를 변경하게 되면은 깨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픽셀이 깨져서 우리 눈에는 이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즈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큰 크기에서 작은 크기로만 변경해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은 크기에서 크게 키우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많이 흐려져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는 바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칸입니다. 이렇게 켜주시면 하단에 지금 우리 프레임을 볼 수 있는 창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복제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복제를 한 다음에 제가 안녕 하고 하는 포즈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에는 이렇게 프레임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은 우리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한 개 한 개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구분되는 부분은 아까는 우리 레이어 하나가 화면에 보이게 되었다면 이 프레임 창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한 장의 종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 개의 레이어를 그려도 하나의 그룹에 다 넣어주게 되면은 한 개의 종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지금 이 친구는
프레임 숫자가 2개죠. 따라서 그룹도 1개, 2개가 되겠습니다. 프레임으로 앞에 있는 왼쪽이 그룹에서 하단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위쪽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재생 버튼은요, 우리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설정 들어가 보시면 루프는 무한으로 반복되는 것, 핑퐁은 왔다 갔다 반복되는 것, 원샷은 한쪽으로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당 프레임은 속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프레임 수를 많이 할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프레임 수를 작게 할수록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어니언 스킨 프레임은 내가 앞뒤로 몇 장까지 보일 수 있게 한다 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되게 된다면 어니언 스킨 프레임 5장 하겠다 하면 5번째까지도 보이게 되는 기능입니다. 양파 껍질 불투명도는 내가 다른 프레임을 어느 정도 투명도로 볼 수 있을지를 정하는 기능인데요. 라이트 박스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밑에 있는 그림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불투명도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이 편리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다음 움직임을 그릴 때 밑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그림을 새롭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2장을 보고 새로 이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추가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기존에 그려졌던 거 그려서 복제 혹은 삭제 해주시면 됩니다. 꾹 눌러서 순서도 이렇게 이동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기 가이드인데요. 이 기능도 꽤 편리합니다. 켜주면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클릭하면 아래에 있는 편집 그리기 가이드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리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사실 다른 것보다는 이 대칭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요. 대칭은 우리 한가운데의 그리드 선을 기준선을 잡아줍니다. 불투명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 두께 또한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대칭 기능은 어떨 때 활용하면 좋으냐? 우리 데칼코마니 그림 있죠? 데칼코마니 그림을 그릴 때 편리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완벽한 대칭의 하트를 그리고 싶은데 손으로 그리면 자꾸 찌글찌글하게 그려져요. 이럴 때 이 그리기 가이드를 대칭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레이어 클릭, 그리기 도우미를 켜주면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또 좋은 기능으로는요. 우리 글자를 중앙에 맞출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얘를 중앙에 가져올 때 어디가 가운데지?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 그리드 기능을 켜놓으면은 이렇게 그림과 이 기준선을 맞추면 가장 정중앙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안치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캐릭터를 그릴 때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캐릭터 그리신 다음에 이동툴 선택하고 가운데 맞춰주면은 이 친구가 가장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다른 이미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이미지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이미지 가져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첩에서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 가져와서 이렇게 화면 옆에 띄워둔 다음에 보면서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저는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얘보다는 오히려 아이패드의 듀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진첩 키시면은 이 사진첩에서 직접 이렇게 켜두고 보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듀얼 모니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하기인데요. 이미지 공유하기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터는 프로크리에이터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PSD 파일은 우리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이어들이 모두 원본 그대로 복제돼서 저장이 되는 파일입니다. PDF 파일은 PDF로 저장되는 것이고요. JPG 파일은 이 배경까지 함께 저장되는 파일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배경 색상까지 저장했을 때 JPG 파일은 배경 색상까지 들어가는 반면에 PNG 파일은 배경 색깔이 없이 캐릭터만 저장되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배경 색상이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PNG 저장하실 때 주의사항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배경이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배경을 키신 다음에 PNG로 저장하신다면 JPG와 똑같이 배경이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므로 반드시 배경을 끄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파일을 만들었었죠.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GIF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초당 프레임 여기서도 한번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기능은 이 화면이 녹화되는 기능인데요. 내가 처음에 그렸던 순서부터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드로잉 영상 올릴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전체 화면을 다 볼 수도 있고 30초로 짧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과정이 30초에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영상이 녹화가 됩니다. 설정창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직접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말도 한번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 칸입니다. 조정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예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우리 아까 이 스머지랑 굉장히 비슷한 효과인데요. 색깔을 퍼뜨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이는 색깔을 이 가장자리를 뿌옇게 흐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화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누르시면은 효과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연하게부터 정말 진하게 퍼뜨리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터치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귀여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기능이 움직임 흐림 효과인데요. 움직임 흐림 효과는 우리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어 클릭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효과를 지정해 주시면 좋은데요. 너무 과하지 않게 저는 살짝만 효과 줘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7% 정도 지금 줬는데요. 이렇게만 줘도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 제가 살짝 효과를 주기도 하는 기능이에요.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변형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빗질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누르면 굉장히 재밌게 변형할 수가 있고 일기로 조금 더 이미지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꼬집기는 한쪽으로 포인트를 몰아줍니다. 왜곡된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결정을 눌렀을 때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전기가 퍼지듯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조정은 내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기능들을 효과를 얼마만큼 줄지 이렇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걸로 조금 캐릭터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한테 어떤 배경을 준다면 배경으로 활용하기는 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경에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올가미 툴 효과입니다. 이 올가미 툴이라는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정해서 그린 다음에
이동 툴을 누르면은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편리하게 옮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 모양을 다른 데다가 떼고 싶다. 그러면은 올가미로 손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도 네, 내가 새로 그리지 않고 정말 편리하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기존에 설정했던 거에 추가로 또 다른 친구를 추가해서 이 구역 안에서만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가미 툴로 선택한 영역 안에서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복사 붙여넣기 기능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 지금 얼굴만 복사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레이어에 이 얼굴만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동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직접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구멍이 많이 나는 기능이라서 저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좀 예쁘게는 잘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올가미는 자유로운 그림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타원처럼 내가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서 이런 네모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은 이 이동 툴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드로잉을 이동시켜주는 툴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잡아 끌 때 이렇게 기준선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준선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일직선을 지켜줬을 때 직각으로 내릴 수가 있고 수평도 맞춰서 똑같은 부위에 이렇게 이동하도록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걸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수평을 지켜서 이동을 해주면은 걸어 들어오는 효과를 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이동 툴에 있는 유용한 기능은 바로 이 수평 뒤집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수평 뒤집기를 이용해서 내가 여러 장을 그리지 않더라도 좀 많이 그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토끼 친구 한 명을 복사한 다음에 수평 뒤집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한 것만으로도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티가 나는 그림으로 바꿔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정말 말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했는데 수평을 뒤집은 것만으로 이 친구가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이동 툴은 올가미 툴하고 사용하셨을 때 정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올가미 툴로 특정한 부위를 잡은 다음에 이 이동 툴로 이 특정한 부위만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동 툴은 균등을 눌렀을 때 동일한 비율로 확대 및 축소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유 형태를 누르게 되신다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완전히 자유로운 형태로 캐릭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형태는 저는 앉았다 일어나는 캐릭터를 그릴 때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캐릭터를 줄여준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은 앉았다 일어나는 효과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집조잉. 왜곡과 뒤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능인데요. 왜곡은 우선 내가 원근감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가는 듯한 원근감을 줄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줄어드는 효과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뒤틀기인데요. 뒤틀기는 왜곡에 비해서 더욱 많은 부분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종이가 휘듯이 화면을 휘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십자 모양을 잡으면은 이 십자를 기준으로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볼을 조금 더 빵빵하게 만드는 효과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제가 종이를 그렸다고 해볼게요. 토끼가 종이를 들고 있게 그려준 다음에 이 종이를 조금 자연스럽게 변경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뒤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종이를 모습을 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원근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프로크리에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도 있고 저렇게 하면 굉장히 편했는데 라고 하는 기능들도 있진 않았나요? 네,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그냥 정말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했는데 이 프로크리에이터 앱이 알면 알수록 좀 유용한 기능들도 많고 제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익혀가셔서 더욱 쉽게 이모티콘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